Tune into 98.1 and hear your language. 欢迎你收听民族广播电台 FM 98.1。Bienvenidos a esta es Radio 4EB FM. Estás en la emisora del mundo 4EB FM 98.1. Bonjour, vous écoutez Radio 4EB FM, la voix multiculturelle de Brisbane. Konnichiwa, Radio 4EB. Estás escuchando Radio 4EB, no le cambies. Welcome to Radio 4EB FM. Many languages, many cultures. Sharing the world on 98.1 FM. 뭐? 브리스번에 한인 라디오가 있다고? That's right. 매주 화요일 밤 11시부터 12시 반. 브리스번 절대 공감지대 FM 98.1.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 가지 다른 매력의 코너지기들. 오 마이 갓.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채널 고정. You're listening to 98.1 Radio 4EB FM, now broadcasting in the Korean language.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그 안에서는 어디에서 누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를 각종 신정 단어들이 즐비하네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 이런 단어들에 집중하다 보니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볼매라는 단어가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뭔가 나를 위한 형용사인가 싶기도 하고요.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볼매가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또 제 주변을 보니 첫인상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유난히 난 볼매야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이유로 볼매를 고집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첫인상과 볼매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전 개인적으로 첫인상과 볼매 둘 다 놓칠 수는 없는데요. 볼매도 좋지만 사람의 첫 만남을 좌우하는 만큼 이 첫인상이란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밤을 잊은 브리즈번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으면 좋고 싫어도 어쩔 수 없는 첫인상이라는 테마로 여러분 앞에 찾아왔는데요. 여러분의 첫인상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유쾌, 상쾌, 통쾌한 남자 박찬규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코너지기 여러분들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핫한 행사들과 축제들과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 이 모든 걸 알려주실 수진씨와 함께하는 오지인포. 오늘의 영화 뭘까요? 김군의 영화의 발견.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함께하자고요. 오늘의 첫 곡 김건모의 첫인상으로 시작할게요.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진 하얀 탁자에 기대안 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그럼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All the hits and more.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진 하얀 탁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그런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Combat boy. Combat boy. Combat boy. It is perhaps the most extraordinary and indeed the rarest of ethnic stations in Brisbane. Its name, of course, is 4EB. With 48 different languages, it provides the community with a unique sustenance that caters for every member of the colony. Tune in to 4EB on 98.1 FM.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방송은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Let me welcome everyone to the bleak sands of Queensland. Stinking hot days, cold beers and cheap land. Bikini clad backpackers and weed plants. 피가 되고 살이 되는 Instead of street gangs and gold bling or getting capped in your steps. 브리즈번 알짜 정보 Maybe get a stab in the chest. Some modern habits and death. 알려드려요. Creature in a habitat is venomous teeth. In brief, we got flies and 오지인포 spiders. Mosquitoes biting us rife with hepatitis. No lie, we got the highest count of venomous snakes and poisonous arachnoids and any oth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또 한 주 쉬셨죠? 네. 제 첫 방이었는데 안타깝네요. 그랬네요. 그치, 저 방송은 잘하셨어요. 제가 못 들어봐서 아직. 좀 꽁트가 난무했어요. 예. 꽁트가 난무했고 저 혼자 즐겁게 웅기 씨와 즐겁게 아주 신나게 방송을 했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첫 방송을 끝나고 나서 소감은 어떠셨어요? 일단 뭐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뭐 발음도 살짝 꼬였고요. 네.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성대모사 막 하고 했는데 네. 웅기 씨와 저랑 웃음보가 또 터지는 바람에 웃음 참느라 상당히 많이 고생했어요. 아니, 그 라디오를 또 들으시는 분들이 웃음 참느라 고생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응원해 주셨고 네네. 또 서포트 해주신 분들 덕분에 네네. 이렇게 계속 많은 관심과 응원 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데요. 계속 응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세. 구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고 이렇게 더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뭐 오늘 날씨도 좋고 뭐 나들이도
많이들 가시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 낮을 한가하게 걸어보다가 네. 요즘 수제 햄버거 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아, 네. 좋죠. 수제 네. 햄버거 맛있죠. 그래서 골메 햄버거 집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골메 햄버거요? 네, 골메. 그것도 뭔가요? 골메. 맛있게 손으로 하는 수제 햄버거. 아, 골메시 뜻이 그쵸, 그 수제 햄버거. 아, 수제 햄버거. 네. 한국어로 이렇게 아, 핸드메이드 이런 게 아니라 골메. 그쵸, 골메시라고 하면 조금 더 럭셔리한. 아, 럭셔리한 수제 네, 버거. 네. 아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먹고 왔습니다. 어땠나요? 배가 든든하네요. 맛있었어요. 네. 이런 일반적인 그런 패스트푸드 햄버거랑 비교하자면 100배 낫고요. 100배. 네, 이야, 100배 낫다. 소스도 네. 훨씬 낫고. 소스 훨씬 낫고. 가격은 한 두어 배 가량 되지만. 아, 예.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트윗하기 위한 이런 날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맛이 100배도 맛있고 그리고 그 가격은 또 2배밖에 안 나니까 한번 먹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게 잘 고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맛있는 정보 좀 나중에 추천 좀 해주시면. 네네. 예. 오지인포에서 또 다른 정보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져서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 그 페스티벌 행사 소식들이 많아요. 오늘 오지인포 또 소식은 어떤 걸 또 준비하셨나요? 그 창립 쪽에서 기차 여행 좋아하세요? 아유, 기차하면 또 여행. 봄에 또 기차 여행 좋죠. 또 봄바람 맡으면서. 네. 네. 그쵸. 바람 나기도 좋고. 기차 여행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여행이라고 딱히 이렇게 기차 여행이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요.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고3 때인가 그때 혼자 어디서 서울? 부산에서 제 또 살고 있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첫 상경을 또 기차로 해봤습니다. 이야, 뜻깊은데요. 기차로. 뜻깊었죠, 상당히. 상당히 뜻깊었고. 서울을 처음 가는 건데 기차로 갔다. 그렇죠. 근데 또 무궁화호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비둘기호도 있고 5시간 이상? 7시간? 그 정도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한 약 8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KTX도 아니고. 네, 제가 그때 또 고3이다 보니까 또 금액이 좀 부족해가지고 예산 저하로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때 무궁화호를 타고 갔었어요. 어땠어요? 그런 이렇게 장거리 기차 여행 이런 건 상당히 등이 아팠고요. 상당히 등이 아팠고 일단 그래도 뭐 옆에 이렇게 또 외국인 또 노동자분들도 이렇게 옆에 타시고 그렇구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영어로 대화하면서 또 사장님 욕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즐겁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졸다 보니까 금세 또 서울에 와 있더라고요. 재밌게 가셨네요. 등이 좀 아팠지만. 네, 등이 좀 아프고. 달걀도 드시고 사이다도 드시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 다이렉트로 갔습니다. 아쉽네요. 네. 제가 그 방송 중에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네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소식이 기차와 관련이 돼 있는 소식이거든요. 좋습니다. 기차와 관련된 또 정보.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도 기차의 그런 추억을 많이 떠올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추억을 조금 더 떠올리시게 될 수 있도록 퀸즐랜드에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QLD 모델 레일로드 쇼 스팀 트레인 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좋은데요, 이름부터? 네네. 네. 트레인은 뮤지엄에서부터 출발해서요. 그랜드 체스터를 갔다가 다시 뮤지엄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차 여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오래된 기차에서 정말 낭만 있겠는데요? 낭만도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가버먼트에서 준비한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오래된 기차로 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풍치나 그런 낭만과 또 일부러 또 이쁜 그런 좀 멋진 길로 이렇게 가나요? 기차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도 안 가봐서 그런 정보까지는 그렇게 준비했을 거예요. 아마 정부에서 또. 예.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랬을 거라고 믿고요. 네네. 이럴 때 와인 한 잔 이렇게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와인 또 빠질 수 없죠. 기차 여행에 또 그럼요. 와인. 취해가지고 또 낮술하면 또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 TV에서 제가 와인 여행을 하는 저도 본 적 있어요. 보셨어요? 네, 되게 흥미있던데요. 꼭 한번 한국 가면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본 장면 중에 한 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많이 드셔서 혹시 취하셨나요? 낯설어지고. 예, 그분이 계속 코를 걸고 주무시더라고요 방송 중에. 저런. 자, 그래서 와인 여행은 퀸즐랜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행사 소개해드릴게요. 네. 행사는요. 네. 10월 26일 토요일에 이루어지고요. 네. 예약은 꼭 하셔야 되고요. 장소는 놀스 입스위치에 있는 놀스 스트리트에서 더 워크숍 레일 뮤지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창규 씨 자세한 사항이나 예약을 하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www.theworkshops.qld.gov.au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웅기 씨도 저번 주에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네, 재밌었는데 원어민 아니세요? 버벅은 다시 한 번 더 해줘. 다시 한 번 더. 또 시청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www.theworkshops.qm.gov.au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기차 타고 또 와인도 마시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날씨도 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저는 자꾸 어디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혹시 창규 씨 저번 주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번 주 주말에 일했어요. 네.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구나. 네, 일벌레. 주말에 아쉽게 일했습니다. 네, 일을 하는 바람에. 데이 오프 없으세요? 어떤 거? 데이 오프. 주말에 또 일이 또 잡혔어가지고. 그래요? 예, 또 평일에 주말에 혹시 쉬시는 날 없으세요, 그럼? 평일에 쉬는 날 있죠. 그래서 제가 골드코스트라는 곳을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죠. 세계 3대 해변 또 서퍼스 파라다이스라고. 세계 3대 해변. 세계 3대 해변. 아세요? 세계 3대 해변? 그래요. 저희는 근처에 있었지만 잘 몰랐네요. 아, 세계. 오늘 새로운 정보 하나 알고 갑니다, 여러분. 네. 네. 혹시 궁금하시나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첫째. 네. 미국의 마이애미. 마이애미가 그런가요? 네. 둘째. 네. 보라카이. 보라카이는 인정해요. 네, 셋째가 보라카이 또 저희 또 호주에 있는 골코입니까?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 이야, 이거 축하해야 될 일이네요. 세계 3대 해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당일치기? 당일치기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네. 해운대 정도 되겠다라고 갔는데 이건 뭐 해운대는 뭐 또랑 그냥 또랑 하천 그 정도에 해변이 42k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저 새로운 자주 듣지 못하는 그런 또랑 이런 단어 굉장히 반갑네요. 사투리인가요, 이거? 아니요. 아니겠죠? 사투리는 아니고요. 야, 아무튼 그래도 해운대 굉장히 좋습니다. 해운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한국 광고하시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주말에는 주말 여행을 갔다 그랬거든요. 아, 혼자 가세요? 바이런 베이를 갔다 오는데요. 혼자는 안 가고요. 무슨 일로 어떤 일로 가시는 거죠? 그 친구가 곧 호주를 떠난다고 해서 예. 그냥 여자 둘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네. 바이런을 가서 1박을 하고 즐겁게 파티를 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부럽습니다. 바이런 베이 저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바이런 베이를 간다고 했더니 네. 많은 곳을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여길 가봐라, 저길 가봐라. 바이런 베이가 아니라 또 여러 군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바이런 베이 안에 네. 뭐 여기를 가봐라. 저기를 가봐라. 여기를 가봐라. 뭐. 그래서 네. 갔다 오고 나서 바이런 베이에 대해서 또 소개를 조금 가보고 괜찮으면 해드릴게요. 여튼 그리고 다른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부러워하실까봐 바이런 베이를 제가 가는 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페스티벌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야, 과연 바이런 베이를 대체할 수 있는 페스티벌 어떤 게 있을까요? 섬으로 가는 거 어떠세요? 섬. 아일랜드. 괜찮죠. 아일랜드에서 이번에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뮤직 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이번 주 주말은 아일랜드 비바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하는 또 페스티벌이라 좋은데요. 바이브 페스티벌. 네. 야, 스트라드브로크 아일랜드에서 맞나요, 발음? 네, 스트로크브로크. 예. 여기서 이루어지는 행사라 들었는데요. 네네, 3일간 이루어지는 행사인데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행사는 이루어지고요. 물론 음악 행사고요. 음악과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뭐 샵도 있고 뭐 바디 페인팅에
가면 정말 난리도 아닐 거예요. 보통 음악 페스티벌 그렇듯이. 아, 재밌겠다. 네, 그 이벤트는 토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아. 부킹도 꼭 하셔야 되고요. 불토가 생각나네요. 네, 완전 네. 불토일 겁니다. 가보고 싶네요. 입장료가 성인 225불이고요. 네네. 13세부터 17세까지 140불이고 부킹 피도 또 따로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생각보다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25불이라. 네. 네, 이게 아마 그 뮤직 페스티벌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이게 아마 돈을 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뮤지션들이 오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페스티벌인 만큼 네. 많은 행사들도 준비가 돼 있고 재밌는 볼거리들, 들을거리들, 먹을거리들 다양한 것들이 준비돼 있을 겁니다. 야, 225불이면 한 한국 돈으로 20만 원 좀 넘는 돈인데. 그렇죠. 뭐 웬만한 콘서트보다 더 비싼. 훨씬 낫죠. 왜냐하면 네.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이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니까. 네, 그런 또 다채로운 매력을 네. 가진 그쵸. 또 페스티벌이군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자세한 장소는 혹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장소는요. 네. 포인트 룩아웃에서 이루어지고요. 이스트 코스트 로드에 있는 포인트 룩아웃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islandvibe.com.au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www.islandvibe.com.au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유, 수진 씨 벌써 가실 시간이 되셨네요. 그러네요. 오늘 좀 짧게 갔네요. 그래도 뭐 재밌었어요. 그랬나요? 저 혼자 너무 웃었네요. 아까 그 와인에 술 취하신 그분이 떠올라가지고. 장면이 생각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장면이 제가 떠올랐어요. 얼굴이 시뻘개지셔가지고. 본인이 하신 거 아닌가요? 저 아닙니다. 와인.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샤이니의 상사병 듣고 오늘 2부는 안 하기로 돼 있죠. 네, 이분은 또 우리 사연이 많아서 또 네. 사연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2부는 안 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2부 다음 주에 뵙고 수진 씨 다음 주 오실 거죠? 그럼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꼭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샤이니의 상사병. 신기한 아니 뭔가 이상한 일이야. 혹시 병일지 몰라. 온몸에 힘 쭉 빠진 채가 누지 못해. 이 못된 증상 너를 만난 후에 생겼어. 까만 밤 나홀로 남아 이 생각 가득 찬 내 방에 아무것도 못하고 널 그리며 종일 아파. 의미 알 수 없는 무관심한 네 표정. 숨이 멈춰. 차가운 눈빛에 페이네. 심장 중심 깊숙이 베이체. 이 상처를 못 고치면 죽어버릴지 당장 미쳐버릴지 어찌 될지 모르겠어. 날 위감한 너란 병이 깊어 갈수록 더 지쳐. 약은 너밖에 없어. 뱉지 못하면 죽어버릴지 당장 미쳐버릴지 어찌 될지 모르겠어. 약은 너밖에 없어. 못 살 거야 나 널 놓치면. 네 이름에 가시가 돋쳐있는 것만 같아. 듣게 되면 가슴이 디리터려오지 장미에 가시를 삼킨 듯 진리 나의 마음 진리 내 마음 파랗게 멍든 내 가슴에 보다 꼭 감싸주고 한 번 기회 주는 척 다가왔다 멀어지는 네 모습에 인형처럼 끌려다녀도 네 앞에서 숨이 멈춰. 차가운 눈빛에 페이네. 심장 중심 깊숙이 베이베. 이 상처를 못 고치면 죽어버릴지 당장 미쳐버릴지 어찌 될지 모르겠어. 날 위감은 너란 병이 깊어 갈수록 더 지쳐. 약은 너밖에 없어. 걷지 못하면 죽어버리지 당장 미쳐버리지 어찌 될지
to 20 is Radiothon time at 4EB, and we're building for the future. Pledge your donation to help improve station facilities that will take your programs into the future. You will also be eligible for major prizes if you pledge over $25. Prizes include one of 2 return flights to a European destination courtesy of Canale Travel and JT Travel, a gift basket of De Lorenzo products valued at $200 courtesy of PC Hair Salons, a gift basket of Weller products valued at $200 courtesy of Zorba's Hair Fashions, and one of 2 Story Bridge Adventure Climb double passes. Keep listening to your program and call 3240-8688 during Radiothon to pledge a donation. Radiothon 2013, Building for the Future, October 11 to 20, here on 4EBFM 98.1. Discover the world with 98.1 FM. Radio 4EB, there is life out there. 여러분은 지금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가나의 라디오 달라라를 듣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내 손을 잡아 힘들고 어려웠지 좀 넘어졌다고 다음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달나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선 퀸즐랜드 달나라 게시판,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저희 이메일 codiobris codiobris@gmail.co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동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즈번에 이민을 온 지 6년이 넘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존 5에 위치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이민을 온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올 당시에는 이 동네에 한국인도 몇 없었는데 제가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당시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오빠가 있습니다. 성도 같고 관심 분야도 같아서 친오빠 동생처럼 지낸 지가 벌써 6년이 다 돼가는 것 같네요. 오빠는 저와 같이 음악에 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많은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오빠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오빠가 만든 음악을 신청곡으로 선택했어요. 우리 오빠가 또 모태솔로인데 힘내 오빠. 안녕하세요 동글님. 서로 응원하며 친하게 지내는 오빠 동생 사이가 참 보기 좋은 것 같네요. 저도 동글님처럼 마음씨도 착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사실 제 여자친구가 최고의 여동생입니다. 이런 팔불출. 솔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두 분 앞으로도 좋은 관계 지속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G 레이커스 프로젝트의 스텝 업.
You're gonna step up. 긴 10시간의 비행 이제 시작해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위한 단계 남들 되는 꼴못봐 완전 넓은 심보 나만큼은 하고파서 이를 꽉 물고 난 묻고 또 묻고 나의 길을 보여달라 기도 또 기도 포기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나의 백연기 100% 그 자신감으로 내 성적은 탑으로 배도 상위 10% 애들 제끼고 골대 높은 놈들 골때리게 만들고 느낌 있게 나는 좀 널 줄 아는 놈 분위기 타고 흔들어 나 뚝찡인데도 미련하게도 한 길만 보는 애는 또 귀는 얇게도 흔들리는 마음 다른 것 생각 no 그냥 믿어 복잡한 거 없어 그냥 마음을 비워 We are here to show you how we grow up and step up. We gonna step up. So you will hear the music makes you feel then you step up. You're gonna step up. We are here to show you how we grow up and step up. We gonna step up. So you will hear the music makes you feel then you step up. You're gonna step up. We are here to show you how we grow up and step up. We're gonna step up. So you will hear the music makes you feel then you step up. You're gonna step up. We are here to show you how we grow up and step up. We're gonna step up. So you will hear the music. Hey, what are you doing? I'm looking for some music. What kind of music? World music. Did you know about some radio stations? 4EB, I think is the name. What? 98.1 FM. Good music. What? We do that again, we have time. Radio 4EB FM. On 98.1. Chillin' backstage on tour.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개구리입니다. 올해 발라라를 알게 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두 번씩, 세 번씩 듣고 있는 발라라 애청자입니다. 새 임시 DJ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기 위해 라디오를 켰어요. 산뜻한 남자 목소리가 나오네요. 웅기 씨와 김군의 거친 보이스와는 달리 그건 너무나 부드러웠어요. 노른자를 톡 터뜨린 따뜻한 반숙 술 안에 아마씨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린 신선한 사연 재밌네요. 신선한 필링적인 보이스랄까? 처음 1부는 목소리에 감겨 무슨 내용이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부러 사진은 찾아보지 않았어요. 실망할까봐요. 하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또 종교, 기독교라서 그런지 방송이 청결해진 느낌이 좋았습니다. 유부녀 강DJ님이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더러운 성인 코드 개그와 어린 남자 패널들에 대한 추파가 불쾌했거든요. 라디오가 끝나고 잠이 들면 악몽을 꾸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새 DJ님이 6배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듣다가 심심하면 이선균이 방송하는 거라고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찬규 DJ님 오래오래 맡아주시길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이선균이 영화 밤과 낮에서 연기했던 파리의 북한 유학생 말투를 좋아하는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요, 플리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개구리님 일단 저 칭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성균 밤과 낮이라는 영화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줄 아는 이성균 성대모사로 우리 개구리님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달가나 라디오 사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영화를 못 봤네요. 굉장히 안타깝고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계속 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성균 성대모사의 DJ 박찬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구리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노래
드렁큰 타이거의 Beautiful Life 듣고 올게요. It's a beautiful life.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만남이 언젠가 나를 만나 잠못 드는 새벽밤에 나의 말벗이 돼주길 바랬던 내 바람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미워지기 시작해 오랫동안 내 자신이 싫어져 실없이 울고 있는 내 자신이 싫었어 바다도 메마른 파도도 안 쉬는 잔잔한 바람만 부는 맘속의 무윈도우 점점 좁혀드는 내 맘속의 주윈도우 누군지 모르는 나 지워지고 있을 때 주지 않아 감싸주지 않아 날 받아주지 않아 저 별들을 보면 아픈 세상과의 작별을 시도해봤어 기도해봤어 아픈 그들을 보면 내 자신을 위로해봐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아 삶의 선택이 나는 그 사실을 알아 선택의 기쁨을 선택의 지금을 기쁨을 택한 내 선택의 믿음 이제 이 순간부터 모든 게 아름다워 아픔을 이겨낸 내 자신이 고마워 It's a beautiful life Yeah, it's a beautiful life. If you love Korean movies, culture and food, then you simply can't miss the 4th Korea Korean Film Festival. It's a unique Korean cultural experience with films for everyone's tastes. 11 films over 5 days. Tickets range from just $11. Tickets are now on sale with film information, screening schedules and event details on the festival's official website www.koffia.com.au. The 4th Korea Korean Film Festival from the 14th of August, proudly supported by 4EB FM 98.1, sharing the world with you. 여러분은 지금 브리즈번의 유일의 한인 라디오,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어젯밤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있던 당신, 정지 버튼을 누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속 시원하게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초대합니다. 김군의 영화의 발견. 지난주에 처음 영화의 발견 코너를 같이 진행했었잖아요. 쉽지 않은 코너라 생각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또 김군 씨와 함께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방송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날이면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방송. 예. 네. 저번보다 아주 둘이 많이 난잡하게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은 좀 마음을 가다듬고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군의 영화의 발견. 오늘은 어떻게 시작을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개편 주간에 영화의 발견이 좀 살아남아야 합니다. 요즘 패널님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예. 개편을 좀 잘 해야겠다는 이제 코너도 좀 늘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코너가 좀 길어져서 이제 말이 너무 많다라는 몇몇 제보와 함께 영화 발견을 이제 파트 3로 늘리고 음악을 한 곡 더 듣는 그런 이제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죠. 알짜배기 순서. 예, 그렇죠. 이야, 좋습니다. 우리 또 희정 씨가 없어도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김군의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네,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남자 김군과 함께 오늘의 영화와 함께 빠져보시죠. 네, 영화의 발견에는 알짜배기 3가지 느낌이 다른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이 영화 극장에서 보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 파트 2에서는 이제 김군의 영화 다이어리, 파트 3에서는 오늘의 영화 까 뒤집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영화의 발견이 점점 분량을 늘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코너에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러다 달라라 혼자 다 진행해 먹겠어요? 예, 그러고 싶습니다. 그냥 영화 코너로서 그냥 영원히 남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욕심이라기보다 이제 영화는 이제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길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일단 욕심을 부리신다는 느낌으로 알고 오늘의 영화의 발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오늘 이 영화 극장에서 꼭 봐라 해서 소개해드릴 영화 투 건스입니다. 네, 극장 개봉작인 영화 투 건스네요. 예. 이 영화의 또 소개에 앞서서 지난번에 이 코너에서 소개한 그라비티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 아주 그라비티라는 영화 자체가 흥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영화가 흥행할 거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선견지명. 그렇죠. 좋다. 저는 알고 있었죠. 이런 영화는 흥행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영화적 메시지와 이제 비주얼적인 면에서 이제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데 저는 아직 보지 않았다는 거.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이제 많은 이제 들리는 소문과 이제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대단한 영화가 하나 또 나왔구나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의 흥행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김군도 이 영화가 흥행할 수 있도록 한몫했다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발견 코너에서 좀 소개를 해서 이제 한 분 내지 한 두 분은 보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한몫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제작사에서 조금 지분을 저에게 0.5%라든지 좀 줘야 되지 않을까. 0.05. 네, 0.05로 가도록 할게요. 0.05. 많이 낮췄지만 그래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마음은 충분히 또 저희 달나라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졌을 거라 믿고 오늘의 영화를 또 소개해 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화 투 건스 쌍권총 쌍권총입니다. 이 영화에 이제 관한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는 일단 배우만 보고 이제 이 배우들 영화는 꼭 봐야겠다. 그냥 이 배우들 영화는 극장에서 한번 봐야지라는 정도의 영화입니다. 일단 믿고 본다. 그렇죠. 하정우 씨처럼. 그런 하정우 씨 같은. 좋다. 그런 배우가 있죠. 네, 주인공으로는 일단 덴젤 워싱턴 형님과 마크 윌버그 형님이 나오니 일단 영화의 재미를 떠나서 안심하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 영화가 재미있든 없든 일단 이 두 분을 본다는 자체로서 일단은 영화적 스토리는 반은 먹고 들어갔구나. 믿고 본다. 그렇죠. 일단은 막 만들어도 극장에서 화를 내면서 나올 수는 없다는 점과 최하 명절날에도 이 영화는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으로서 이 두 배우가 나온다는 게 아주 확실한 거죠. 그렇죠. 믿고 본다. 네. 그럼 일단 영화를 극장에서 비싼 돈 주고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화 이제 극장에서 꼭 비싼 돈 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믿고 본다 이거 아닌가요? 믿고는 보는데 꼭 제가 이 영화 돈 주고 꼭 봐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극장에서 볼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어떤 약속이 있거나 데이트가 이제 극장에서 해야 돼. 지금 시기에. 지금 시기에 볼 영화가 크게 없어. 좋죠. 그렇죠. 애니메이션 내가 다 봤어. 그라비티 너무 성공해서 봤어. 하지만 지금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영화관을 가야 돼. 뭘 봐야 돼? 그때 이 영화를 보라는 거죠. 믿고 본다. 믿고 본다. 믿고 본다. 믿고 본다는 거죠. 여자친구도 괜찮아 할 거고 남자친구도 괜찮아 할 거고. 야, 쌍권총. 투건스. 야, 믿고 본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소재의 또 이야기라든지 화려한 비주얼로 극장을 압도한다든지 재미있는 소재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없다라는 거군요. 있는 것처럼 얘기했네요.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반전. 이 영화가 그냥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좀 많이 투자를 한. 많이 투자하고 좀 빵빵 터지는 것도 스케일이 있고. 좀 큰. 그리고 서로 좀 비속어도 좀 날려가면서 형들의 또 두 분 다 좀 우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우람한 비주얼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답습했던 그 리스 앨폰 시리즈 멜 깁슨 형님과 나왔던 리스 앨폰 시리즈와 흡사한 느낌 그리고 리스 앨폰보다 좀 더 향상된 액션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이 영화에서 좀 찾을 수가 있죠. 네. 그럼 왜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소개해 주실 만한 영화가 바닥이 나신 거 아닌가요? 일단은 지금 시기가 이제 대작들이 나올 시기는 아닙니다. 이제 원래 모든 대작들이 이제 방학 시즌을 맞춰서 이제 올 방학에 나올 영화들이 좀 쟁쟁한 영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대작들이 많나요? 네, 그렇죠. 일단 저번에 소개했던 크리스 햄스워스 형님의 또르뚜가 이제 12월에 개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작들은 이제 곧 있으면 방학 시즌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나올 영화들은 그냥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보고 그 영화관을 꼭 찾고 싶은 사람은 찾는 그런 영화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큰 대작들은 없지만 이 시기에는 이런 영화들이 좀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꼭 이 영화란 거를 극장에서 꼭 보셔야겠다고 하면은 이런 영화를 보시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이제 제 추천이죠. 좋네요. 그렇죠. 믿고 본다. 김군 씨 믿고 본다. 저를 믿고 보시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다가올 또 방학 시즌을 앞두고 관객몰이를 하기 위해 지금 약간 움츠려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개봉작인 이제 투 건스와 함께 이제 재밌게 비교해 볼 가치가 있는 영화 더 패밀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건가요? 그 둘 다 이제 극장 개봉작인데 약간 비슷합니다. 새로운 영화를 또 한 번에 두 작품씩 소개를 해주시는군요. 그나저나 더 패밀리 또한 생소한데요? 이제 더 패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배우들 봤을 때 이 두 영화는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감독으로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더 패밀리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둘 다 더 패밀리나 이제 투 건즈라든지 헐리우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영화죠. 그러다 헐리우드 자본을 갖고 있으면서 해외파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그 더 패밀리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프랑스 감독 릭 베송이 연출했고 택시 그렇죠. 투건스는 이제 아일랜드 감독 발타자르 코르마꾸루 형님. 코르마꾸루 형님. 발타자르 코르마꾸루 형님. 그분이신데. 그 형님 아시죠? 형님이 감독을 하셨죠. 네, 그저 영화만 보면 완벽한 헐리우드 영화일 것 같지만 유럽 감독님들이 만들어냈네요. 그러다 보면 또 예전 할리우드와는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투건즈 감독의 이전 작품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콘트라밴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콘트라밴드 또한 마크 윌버그와 발타자르 감독의 작품인데 범죄 스릴러 작품이긴 하지만 조금 영화 자체가 아기자기하고 영화가 또 끝났을 때 자동으로 저 영화 재밌네 라는 좀 그런 근거 없는 말을 하게 되는 영화였었죠. 그렇죠. 이게 이 감독이 좀 애매한 게 영화를 딱 보고 영화 재밌네.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면 어디가 재밌어? 재밌었어 라는 정도의 느낌?
오호.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재밌어? 잘 모르겠어. 근데 재밌었어. 이야. 이런 느낌의 영화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그런 영화죠. 근데 얘기하면 우리 바이터치리 꼬르마꾸르 형님, 마꾸르 형님이 마꾸르 형님이. 네. 근데 그래도 재밌다. 네, 그게 재밌습니다. 이게 크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영화 그 당시에 콘트라밴드라는 영화를 봤어라는 정도의 기억이 나는 그 정도의 영화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아일랜드 영화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제 아일랜드 영화의 대표작인 원스. 원스 유명하죠 이거. 이 워낙 유명하죠. 근데 이 원스라는 영화를 음악을 빼고 이 영화를 본다고 하면은 뭐 크게 단편 영화입니다. 그냥 뭐 둘이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저 여자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원스는 음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대작은 아니죠. 하지만 그 연출력 이제 과감하게 라이브로 그 길바닥에서 라이브로 연출했다는 라이브였었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좀 획기적인 거고. 네, 일단 그거에서는 뭐 몇 점을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이 아일랜드 영화 자체는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으면서 조금 끝에는 그래? 뭐 왜 그랬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아일랜드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트라밴드라든지 투건즈라든지 이 영화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날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릭 베송의 영화는 화려한 폭파신과 또 자신만의 개그를 보여주는데 집중을 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 와서 좀 생각해보니까 이 릭 베송이라는 감독이 좀 창규 씨랑 많이 닮았어요. 예. 자신만의 개그 완벽합니다. 믿고 본다. 믿고 한다. 남이 웃질 않아도 자신만의 개그로 꼭 꿋꿋이 하려는 이런 릭 베송 스타일의 영화가 있습니다. 야, 릭 베송 개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 5원수 이후에 이제 릭 베송 감독이 이제 소재 고갈을 느낍니다. 이제 제 5원서 자체도 정말 대작입니다. 정말 참신했죠. 이 감독이 이거를 뭐 초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후로 이제 소재가 없는 거죠, 이 감독은. 그러다 보니까 뭐 택시 1, 2, 3, 뭐 4, 5 이만 택시만 계속 내시다가 뭐 이제 연출도 좀 하시고 뭐 제작도 하시다가 이제 충분히 뭐 보여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액션은 뭐 이미 헐리우드 액션이 맞들어 있고 프랑스식 편집과 프랑스식 코미디의 맛은 들어 있는데 액션은 또 보여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릭 베송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생기긴 하지만은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굳이 릭 베송 감독을 안 찾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액션 면에서 이제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야 충분히 이 볼거리를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패밀리 같은 경우도 액션면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영화의 발견 파트 1. 이 영화 극장에서 꼭 봐라 코너에서는 투 건즈 쌍권총과 함께 패밀리 영화 두 편을 비교해서 추천했습니다. 이제 꼭 필요하게 이제 데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꼭 필요하게 이제 자녀들이 좀 큰 자녀들, 고등학생 이상 자녀들이 영화를 19세 이상인가요? 15세 정도. 15세 정도 돼야 된다.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영화관에서 꼭 가서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두 편의 영화를 좀 추천해서 보시면 되고, 뭐 별일 없는데 영화는 극장에서 보고 싶어라는 분들 좀 자제하시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잠깐 소개되었던 원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 Falling Slowly 듣고 다시 올게요. I don't know you, but I want you all the more for that. And words fall through me and always fool me, and I can't react. And games that never amount to more than they're meant will play themselves out. Take this sinking boat and point it home. We've still got time.
원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Falling Slowly 듣고 왔습니다. 노래 좋네요. 기부 씨. 네, 좋죠. 네, 이렇게 바쁘게 진행되는 영화의 발견 파트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의 발견 파트 2 김군의 영화 다이어리를 시작해 보도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주에는 HD 카메라의 등장으로 필름의 몰락을 또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전반적인 과정과 왜 영화의 제작비가 억대가 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밌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했던 바입니다. 영화 제작비 하면 50억, 100억이 넘는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에이, 뭐 그 영화 뭐 몇 시간 찍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그쵸.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 그래요? 50억 배우 말도 안 되잖아요. 배우값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의문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밖에 못 만들어라고 하는 이제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과거 영화 관계자, 영화 노조로서 진실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야, 김군의 목소리에 니들이 그 과정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외침으로 또 영화 관계자로서 진실된 발언을 내부 고발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들려주시겠네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모르면 저도 솔직히 그거 몇백억 들여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신다면은 그 안에서 고생하는 우리나라의 영화인들을 조금 더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바람이 있습니다. 빨리 듣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발견 파트 2 영화 제작 과정을 낱낱이 이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정의 소개는 이제 모든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영화는 이렇게 제작되어진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회사, 지역, 영화 이제 그런 회사 지역마다 이제 영화 제작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들의 캐스팅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일단 배우들의 캐스팅은 영화의 시나리오가 나온 시점부터 시나리오를 이제 소유한 제작사가 이제 배우와 감독, 스태프들을 모으고 컨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프리 프로덕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프리 프로덕션 과정. 배우들이 이제 컨택하구나 서로. 그쵸. 협의를 통해서. 뭐 A급, B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 또 제작비와 이렇게 견주 보면서. 이 영화 조인성 정도 뭐 이런 거. 오, 좋습니다. 이런 과정은 얼마나 걸리게 되나요? 영화마다 좀 틀리지만 대부분은 2개월 내지는 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3D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3D 영화 같은 경우는 길게는 1년을 두고 이제 프리 프로덕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 프로덕션에서는 배우와 스태프뿐만 아니라 감독까지도 설정을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직접 이제 시나리오를 썼다면은 이제 감독이 되겠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제작사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감독을 초이스하고 이제 배우와 스태프들을 컨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콘티 작업과 이제 수백 번의 회의로 이제 장면 구성과 대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시나리오가 나온 뒤부터는 제작비가 확실히 들어가게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시나리오 때부터도 이제 시나리오 쓰는 시나리오 작가들이 월급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최소 돈을 준다고 쳐도 이렇게 시나리오 쓰는 것부터 이제 제작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사, 스태프, 감독, 배우들 회의를 진행하기에 비용이 지출이 되고 거기다 이제 CG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프리 프로덕션에서 이게 가능한지 뭐 이게 얼마에 가능한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또 제작비가 또 지출이 되게 되죠. 그것도 다 해봐요. 그렇죠, 해보죠.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 천사 날개가 이제 펴지는 장면을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 그 과정을 할 때 뭐 1분에 50만 원씩 측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당시엔 뭐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1분에 50만 원씩 50만 원씩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몇 프레임에 얼마씩 뭐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 과정 또한 돈을 지출하게 되죠. 오, 그렇군요. 영화라는 작업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예상되는 밑그림이 이 과정에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프리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돈을 덜 쓰게 만듭니다. 이 프리 작업은.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 작업에서 이제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제 촬영 중이나 후에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CG 테스트 작업이라든지 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이제 헐리우드가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역시 헐리우드네요. 그렇죠. 예전에 또 이런 내용을 또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한 가지
가지를 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또 허락을 받고 제작되어져야 한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에게 이제 많은 책임과 임무를 주는 이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이제 영화를 발전하는데 충분히 장점이 있지만은 이제 헐리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야들에게는 좀 두각이 된다는 거죠. 그럼 프리 프로덕션 이후 본격적인 이제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촬영과 함께 진행되는 일들이 또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촬영은 이제 말 그대로 카메라랑 이제 배우들과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네. 이제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세트 촬영이면 세트 제작, 로케이션이면 뭐 차량 통제라든지 다양한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혹시 거기 서 계시던 그렇죠. 그 몸담고 계셨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차량 못 들어가게. 아줌마 들어가지 마세요. 아저씨 뭘 찍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 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 그냥 하지 말라는 건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뭐 몰래 찍으면 좀 좋습니다. 몰래 찍으면 뭐 줌 땡겨서 배우 찍고 싶으면 찍어야 되죠. 하지만 좀 촬영에 방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가끔씩 술 먹고 들어오시는 아저씨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야, 역시 네, 과거 영화 관계자이신 우리 김군 씨와 진실을 현재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일단 촬영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군요. 그래도 이 영화의 제작비에 따라 스텝의 수도 좀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은 이제 전반적인 스텝의 일과를 알아야 하고 이제 그들의 일들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백 명의 스텝들이 뭐 수십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예산에 따라서 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뭐 수백 명, 수천 명까지 가능하지만 그분들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제작비라는 게. 네, 이렇게 또 프로덕션 단계가 끝나면서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가 돌아오게 되는군요. 네, 가끔 과거 이제 감독들은 이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를 좀 많이 생략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이 단계에서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생략하는데 요즘 이제 한국 영화들 발전 이후로 참 많은 감독들이 이 포스트 프로덕션에 힘을 알게 된 거죠. 이게 근데 포스트 프로덕션이란 게 뭐 광고비 아니죠. 아닌가요? 이제 영화를 다 찍고 난 뒤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 편집하는 과정이 포스트 네. 프로덕션이구나. 편집하고 여기서 뭐 CG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색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찍은 걸 그냥 생짜로 영화 극장에 트지 않았습니다. 색보정 단계. 뭐 영화 친구처럼 이렇게 흑백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쵸. 그런 장면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OST 작업 같은 경우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또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다 이야. 보니까 이 포스트 프로덕션이 좀 힘이 좀 많이 실리게 되죠. 요즘에 들어서. 그리고 요즘 디지털 영화라든지 이제 3D 영화는 이 네네. 과정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지나고 나면 한 1년 6개월 정도의 이제 작업 과정으로 인해서 한 편의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군요. 제작비를 제공하는 제작자 측면에서는 무조건 일단 이윤을 내야 하는 그런 또 부담감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은 뭐 감수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영화가 이제 100억을 들여서 만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100억을 들여서 100억을 갖고 뭐 어디서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밥을 많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사람이 100억. 다 이게 다 제작비가 들어가는 거고. 네. 뭐 만약에 세트가 불이 났거나 아이고. 뭐 침수됐을 때 한 번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못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 100억짜리 좀 영화가 많나요? 요즘 잘 들어서 없죠? 많이 많죠. 많이 많아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감기도 100억. 네, The Fellow. 감기 같은 거. 근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6-70억대 영화 기본대가 6-70억대니까 그래도 100억 뭐 조금 약간 한국에서 치면 좀 큰 영화긴 하죠. 할리우드에선 할리우드는 1조입니다. 1조. 그래요? 네, 1조입니다. 영화 단위가. 아이언맨 이런 거 1조 넘어요? 1조죠. 트랜스포머 1조. 1조죠. 어마어마합니다. 100억과 1조. 아이고. 차원이 틀려요. 근데 그걸 이제 헐리우드하고 우리나라 영화로 비교한다는 자체가 지금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죠. 야, 역시 1조와 100억. 이 정도 영화로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한국 영화의 발전입니다. 혀를 내두르게 하네요. 일단 영화의 발견 파트 2에서는 영화 제작에 돈이 많이 드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파트 3 영화 까디집기 코너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김군의 개인적인 선곡 자우림의 이카루스 듣고 올게요. 스물이 되면 빛나는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타오르는 중
네, 자우림의 신곡 이카루스 듣고 왔습니다. 아주 알차고 바쁘게 진행하는 영화의 발견 파트 3에는 어떤 영화를 또 우리 김군 씨 알아볼까요? 네, 오늘 영화까지 찍기 코너에서는 올여름 극장가를 싹쓸이한 숨바꼭질입니다. 꾹꾹 숨어라. 아유, 무서운 영화죠. 지난주에도 또 언급되었던 영화입니다. 전국 관객 500만이 넘고 제작비 대비 이윤을 상당히 굉장히 말끔히 많이 챙긴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랬었죠. 네. 저도 이 영화 참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대를 했었다라는 것은 또 보고 약간 실망을 또 하셨다는 거겠죠? 실망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대했던 연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작품이 네.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이 되어야 했나라는 점도 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야, 영화 까디지기 좋은데요. 예, 까디 줘봐야죠. 세게 나가는데요, 처음부터. 네, 영화의 발견은 모두 김군의 의견입니다만 숨바꼭질이라는 게 왜 그렇게 김군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영화가 되었나요? 뭐 저한테 인정을 못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제 제가 싫어하는 점들을 조금 얘기하자면 일단 이 영화 장점인 이제 저예산 영화의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재밌게 풀어가고 이제 스릴러라는 장르를 확실히 살렸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네, 제작비 25억에 500만 관객을 동원했다면 확실히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런데 이 영화는 이제 저예산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벽한 스토리라인, 이제 관객들을 긴장감 있게 만든 점은 참 대단히 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영화는 도시 괴담을 소재로, 그러니까 실화를 근거로 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네요. 그러다 보니 관객들에게 완벽한 감정이입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소재뿐만 아니라 영상적으로도 이제 오프닝 시퀀스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점이 김군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네, 뭐 굳이 꼽자면은 이제 딱 두 가지인데 이제 캐릭터 설명입니다. 이제 초반 이제 소년주의 결벽증적인 성격을 많이 보여줍니다. 손을 씻는 장면이라든지 물건을 꼭 제자리에 두어야 되는 성격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많이 할애한 장면에 비해 이 성격이 크게 스릴러라는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또 하자면 초반에 주인공의 성격을 집중해서 보여주는데 관객들은 이 성격을 보면서 후반에 이러한 성격으로 해결할 것 같지만 결벽증과는 또 아무런 상관없이 문제가 또 해결이 되는 거군요. 소년주가 갖고 있는 그냥 하나의 질병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장면 왜 넣었지? 라는 의문도 들고 마지막엔 그저 그렇게 끝나버리면서 초반에 제시하였던 많은 단서들, 이제 감독이 원하고자 하는 장면들이, 많은 단서들이 그냥 감독이 넣고 싶은 장면들이 되었습니다. 숨바꼭질을 연출한 허정 감독은 결벽증이라는 소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군요. 우리가 집이라는 가장 안정감이 드는 곳에 있으면서 불편을 겪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넣었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예전에 그런 배경을 보여준다면 이제 스릴러라는 전형적인 스토리 라인을 이제 방해하게 되죠. 스릴러는 관객이 이 스릴러를 풀게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하나의 단서들처럼 보이지만 그냥 감독이 이런 뭐 배경을 넣기 위해서 이런 결벽증을 넣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고편에서 자주 봤던 그 초인종 옆에 문자들이 또 무서워. 예, 엄청난 요소를 작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냥 문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문자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이고. 그게 왜 이제 그 많은 장면과 예고편에서까지 보여줘야 되냐, 이런 점이 조금 아쉽죠. 그렇구나. 오늘의 영화 또 숨바꼭질, 흥미있는 소재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보여줬던 많은 장면은 관객을 우롱했다는 김군의 의견과 함께 했습니다. 김군, 하실 말씀 더 계시죠?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도 새로운 재미가 느껴지는 나만의 영화들 있으시다면 저희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DALNARADIO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영화의 발견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오늘 음악은 미디 언더그라운드 시우의 숨바꼭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띵동 문을 열어다오 내가 왔단다 숨으려 해도 소용없어 띵동 어서 열어다오 내가 왔단다 도망치기엔 이미 늦어 창문 새로 보는 너와 눈이 마주쳤어 겁에 질린 두 눈 가까이서 보고
조금만 더 둘이 같이 있고 싶은 거지 너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 1731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연인들은 사소한 일로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20대 대학생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모든 게 정말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풀타임 학생인데다가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할만하다고 느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서 과제, 시험,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게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잠잘 시간도 없이 거의 일주일에 3-4번은 밤을 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고 일을 또 그만둘 수도 없고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요즘입니다. 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이런 거 해보자 하시기 전에 앞으로 다가올 공부량을 확인하시고 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바빠도 삶은 이렇다 할 노래를 신청합니다. 꼭 들려주세요. 네, 아이디 1731님. 가끔가다 자기 할 일이 얼마일지 모르거나 자신의 생각한 양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가끔은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거나 했었던 일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업이 학생이신 만큼 공부에 더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아이디 1731님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우리 또 소울라이츠의 도시의 밤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고요한 내 방은 일렁이게 하고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아시나요? 남자 주인공인 견우는 여자 주인공 그녀를 지하철 안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술주정을 하는 엽기적인 모습이 그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견우는 결국 그녀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고 말죠. 매주 화요일 밤 11시 애청자 여러분들께는 볼메로, 새로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은 달나라의 다음 주 테마는 매력입니다. 매력에 얽힌 이야기나 자신의 넘치는 매력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달나라 24시간을 만날 수 있는 곳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DALNALRADIO에 어려우시다면 그냥 페이스북 검색창에 달가나이 라디오의 달가나이 정도까지만 쳐도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과 이야기들을 달가나이 라디오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4EB의 한국인 그룹 코디오의 화요일 방송 달나라는 FM 98.1 그리고 디지털 라디오 글로벌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패널의 한나래 진행해줘 박찬규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없는